안녕하세요. 출근길 노동법 전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 요양 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재 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에 반드시 챙겨봐야 할 3가지 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승인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서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그리고 요양기간을 늘려주는 절차를 진행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산재보험제도는 모든 절차가 신청을 해야 처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구조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받은 후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사항은 첫째, 요양비 청구입니다. 왜 휴업급여를 먼저 청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 이유는 휴업급여를 청구하는 내용을 후반부에서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요양비 청구 방법을 간략히 제가 설명드리면 먼저 여러분이 산재 승인 받기 직전까지 다녔던 병원이 한 군데라면 그 한 군데에 해당되는 그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비 영수증, 그 다음에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양비 청구서 서식에 작성한 후 최초 요양 승인 결정을 한 관할지사 재활보상 2부로 팩스로 보내시든 우편으로 보내시면 요양비 청구 담당자가 별도로 지정되면서 진료비 심사 절차를 통해서 최종 지급될 것입니다. 만일 산재 신청을 하고 난 후 산재 승인 나기까지 수개월이 지나가는 바람에 A병원, B병원, C병원 등 여러 개 병원을 거쳐서 현재 D병원까지 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거쳐간 A병원에서 B병원, C병원, D병원까지 모두 방문해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모두 발급받아서 병원별로 묶어서 요양비 청구서 서식에 첨부한 후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진료비 심사 업무를 거친 후에 요양비를 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당초 A병원까지 잡혀있던 요양기간이 C병원 또는 현재 진료받고 있는 D병원까지 자연스럽게 그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휴업급여 청구입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우선 요양기간이 정해진 기간 그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요양기간이 통원기간이든 입원기간이든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범위에서 일하지 못한 보상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그 방식이 바로 산재보험제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A병원에서 D병원까지 거쳐간 경우라면 요양기간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로 늘어났는지를 확인한 후 휴업급여 청구 기간을 여러분이 확인해서 청구 기간을 여러분이 직접 작성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기간이 C병원까지만 연장되고 C병원까지 요양비만 지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D병원까지는 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 입장에서는 D병원의 진료 상황은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C병원의 기간까지만 요양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서 그 기간까지 휴업급여를 청구하셔야 할 것이고 그 요양기간의 그 확인은 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서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지만 만일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 2부 요양급여 담당자를 찾아서 여러분이 C병원의 어디 기간, 몇 월 며칠까지 기간을 요양기간으로 확정받았는지 그 기간을 확인한 후 그 기간을 확인해서 그 기간까지가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왜 D병원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 2부 요양 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이고 확인한 결과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서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현재 치료받고 있는 D병원까지 연장을 해줬다고 본다면 현재까지 치료사항을 모두 공단이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가장 양호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진료계획서 제출 여부에 대한 그 확인입니다.
요양기간이 B병원이나 C병원에서 멈췄다면 공단은 현재 요양하고 있는 그 병원까지를 산재요양기간으로 잡아주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유를 재활보상부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그 부분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양 중인 D병원까지 요양기간이 확인된다면 현재 요양 중인 D병원 원무과에 찾아가셔서 산재 환자인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산재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 대부분 등록된 것으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 말은 곧 A병원에서 이제 D병원까지 여러분의 산재 정보가 전원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D병원에서 산재 전산상 향후 치료에 대한 진료계획서 작성 등 산재 인력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산재요양의 정상궤도에 진입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챙겨보아야 될 것은 3개월 단위로 접수되는 진료계획서입니다. 통상적으로 진료계획서는 3개월 단위로 현재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서 챙겨보면서 공단에 접수하게 되는데, 치료가 종결될 무렵이 되면 원무과를 통해서 그 상황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산재 환자나 보호자도 추가적으로 직접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계획서에 따라서 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금부터 매월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공단의 휴업급여 청구서를 직접 작성해서 팩스로만 보내면 휴업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부탁을 해도 되지만 병원에 따라서는 해주는 병원도 있고 때로는 안 해주는 병원도 있으니까 절차는 직접 알고 직접 챙겨보실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재 절차가 현실적으로 환자인 여러분이 직접 챙겨보면서 신청하고 승인받고 그리고 혜택을 받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이 현실입니다. 신청하면 알아서 병원 진료 내역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만 확인해서 입금해주는 시스템, 그리고 휴업급여 또한 성인 나면 요양기간에 맞게 입금하고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의제기만 하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정말 좋을 텐데 아직은 상당히 먼 미래의 일일 듯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산재 승인 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